자,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제 밖에다 파일로 작성하셔도 돼요. JSP 파일로. 그래서 지금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사용하려는데 그 전에 이제 안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본 다음에 걔를 이제 밖에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거를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스트링 한 개 받아야 되네. 객체에 대한 스트링을 한 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리턴 펄스를 내볼 텐데 리턴 펄스이면은 리턴 펄스를 다시 하셔야 돼요. 바로 앞에서 이제 샌드 레이트에서 데이터 체크하고 하실 때에 여기서 리턴 펄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메소드를 한 개 만들었는데 얘를 호출했더니 얘가 리턴 펄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리턴 펄스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리턴 펄스를 안 하시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리턴 펄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안에다가 한 개 짜시는데요. 스크립트 한 개 더 쓸게요. 스크립트 실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시고요.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그 다음 vir 뭐 쓰시고 name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이영환이라고 쓸게요. 이영환이라고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을게요. 자, 밑에 스크립트에서 알럿을 이용해서 알럿 네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새로 고침하시면요 이렇게 이영환이 찍혀요. 알럿으로 스크립트를 분명히 분할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립트를 모아서 하나로 처리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변수 지정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 밑에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게 뭐가 여기 VAR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알럿에서 내용이 안 나오겠지만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따로 저희다가 써볼게요. 이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따로 만든 이유는 나중에 이걸 파일로 꺼내려고 이제 따로 만드는 거예요. 펑션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펑션 쓰시고요. 저희가 오브젝트로 만들자. to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디를 오브젝트로 만들자. 그럼 id from id to 오브젝트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to 오브젝트인데 아이디를 집어넣으시면 오브젝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받아낸다는 거죠. document.get by id 이렇게 해서 받아놓고 문자를 집어넣으시면 한 개 받는 걸 만들게요. 요걸 계속 쓰다 보니까 되게 많죠. 내용이 쓰니까 to 오브젝트 한 개 만드시고요. 이제 문자열로 그 오브젝트의 네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냥 아이디로 쓸게요.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중간에 이거 집어넣고 쓰시고요. 되게 쉬운데 리턴 하시고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쓰시고요.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 부분을 찾아서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것 대신에 요렇게 길게 쓰시는 것 대신에 to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을 요렇게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오브젝트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요런 게 써주시면 이제 조금 소스가 계속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to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때는 i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넣어서 이제 태그 안에다 넣어서 속성으로 id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 id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이제 오브젝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거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제목 넣으셔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펑션 쓰시고요. 체크인데 얘가 블랭크인지 아닌지 블랭크 아니면은 체크 블랭크 empty 비어있다 empty로 쓰겠습니다.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체크하는 게 있는데 앞에 아이디를 그 오브젝트에 대한 아이디 문자열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뒤에는 msg 경고창에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기 봤더니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요 아이디 요 이름 문자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 쓰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씁니다. 써주시고요. 밑에 있는 요 소스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리턴 펄슨 이렇게 소스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다 붙여줍니다. 붙여넣기 하세요. 되었죠? 저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변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var 이꼬르 v 뭐 쓰셔도 되고요. 여기 id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id를 집어넣으세요. 그 쌍따옴표 찍으시면 안 되고 변수 id입니다.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아서 쓰는 id입니다. 쌍따옴표 타이틀 대신에 여기다 이제 id를 그냥 쓰시면 되겠죠. 넘은 id를 쓰시고요. 알럿 대신에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죠. 메시지를 사용해주세요. 되시겠죠? 메시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document.get element by id 요 위에 있죠? 그래서 id를 집어넣는 거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to object로 만들어서 to object 만드시고 value 값을 타이틀에 집어넣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트림을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여기도 to object 써가지고 코딩이 좀 짧아지죠? to object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id에다가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value 값으로 타이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만약 타이틀이 만약에 empty 비어 있으면 이게 느낌표라는 얘기는 비어 있다 이런 얘기죠. 비어 있게 되면 alert 메시지를 여기다가 전달을 해서 줍시다. 그리고 여기도 obj 오브젝트에서 여기 id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 to object 쓴 다음에 여기다가 id를 타이틀 대신에 id를 집어넣고 포커스를 위치시켜요 라고 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코딩이 엄청 짧아졌죠. 얼마 짧아졌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return if 문장하게 붙여야 되고요. 이거 쓰시려면 if 문장하게 붙이셔야 돼요. if은 얘가 return false가 나오면 return false로 한다. 느낌표 check empty를 호출을 해서 id가 문자열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타이틀을 해야 돼요. 그럼 타이틀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쓰고요. 메시지는 뭐 내용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return 쓰시고 return 오류가 난 경우니까 return false를 다시 리턴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법입니다. 이 함수 사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써주십니다. 요 한 줄만 쓰시면 이게 해결이 된다. 이게 empty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대신에 요걸 타이틀을 id로 붙여야 돼요. id로 붙여서 사용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타이틀이 id가 다 붙어 있죠? 지금 여기 id가 타이틀, 뭐 컨텐트, 라이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붙어 있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 필수 입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입력하셔야 합니다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항목 이름만 집어넣으면 을을 붙이면 실제적으로 을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이제 조금 더 여기 id에 해당되는 것의 항목 이름을 메시지 대신에 항목 이름 아이템에서 항목 이름을 여기다 항목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쓰실 때 이것도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이 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를 한 개 써주시고요. 자음이 있으면 을, 자음이 없으면 를 이렇게 되는 거죠. 받침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아이템 네임을 쓰게요. 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이름을 여기다 써라. 아이템 네임을.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아이디고 여기다 네임이고 써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이템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타이틀로 여기 아이템의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저희는 제목이라고만 붙이면 여기다가는 경고창 쓸 때 플러스 쓰셔서 을을 붙이고
입력하셔야 합니다도 여기 이제 맞춰주는 거죠. 입력하셔야 합니다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타이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찾기 뭐 이런 건 필요 없이요.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 아이디로 데이터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그 아이디로 찾는 것을 이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get element by id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개 집어넣어서 요거를 계속 이제 호출해서 써가지고 이것도 단축 이것도 좀 기니까 toObject라는 메소드 만들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하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기 타이틀 이거 지우시고 완전히 날릴게요. 주석 처리를 할까요? 우리의 굴동품 수집을 잘 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지우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자 필수 입력 항목 체크 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시는데 if 한번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느낌표하게 붙여주시고요. 여기에 체크 위에 있는 체크 empty 쓰시고요. 가로 열고 아이디를 이제 여기다 쓰시는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타이틀이라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할 거고요. 콤마 치시고요. 제목에 이거 지금 항목 이름이 제목이죠.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return 이게 펄스가 넘어올 때 느낌표가 붙였다는 얘기는 펄스가 넘어온다면 이런 얘기예요. return 펄스를 해서 넘어가는 걸 막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는 걸 막아주세요 라고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타이틀 다 지웠어요. 아시겠죠? 지우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세요.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소스 보여드릴게요. 헤더 부분에서 스크립트 아래 스크립트 보면 여기 한 줄로 써져 있는 거 보시죠? 한 줄로 써져 있는데 등록 누르시면 넘어가요. 이거 오류 난 거예요. 넘어갔다 이러시면 오류 난 거예요. 여기 느낌표 빨간색이 있네요. 이 메시지 is not defined. 메시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지금 했는데 아이템이라고 바꿨어요. 지금 메시지를 아이템이라고 바꿨으니까 아이템이라고 써야 되네요. 아이템. 오류가 나면 그냥 넘어가니까 F12 눌러서 오류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자, MSG가 없어서 F4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오류가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네. 한 줄로. 아시겠죠? 이게 있다면 저 위에 이런 소스가 있다면 여기 위에 있는 소스가 있다면 한 줄로 끝나네요. 한 줄로. 이해되시겠죠? 한 줄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아이디 체크한 거죠. 타이틀 체크한 거고요. 컨텐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도 이제 지우시면 돼요. 지워서 지우시고요. if 문장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컨텐츠 쓰시면 되겠죠. 컨텐츠. 자, 이제 이건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고 쓰시고 예, 테스팅 해볼게요. 내용도 잘 되나.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요. 등록 누르면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목 입력을 해요. 그리고 다시 등록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알럿이 안 나왔어요. 등록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컨텐트 empty 컨텐트 내용 return false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id 컨텐트 부분 컨텐트 id 컨텐트 썼고요. 잘 썼습니다. 썼고요. 그 리턴 펄스 해가지고 설마 리턴 펄스가 되는? 아니겠지. 예. 리턴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리턴 펄스가 되고 요 아래쪽에 한번 알럿 한번 찍어볼게요. 알럿. 뭐가 넘어오는지 찍을까요? 여기 아이템이 아이디가 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럿 해가지고 지금 쓰시고 지금 아이디가 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사용하시고요. 그 타이틀로 써서 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변수 이름을 한 개 줘서 str 뭐 이런 거 value str 이런 걸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쓰시고요.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등록하시면 지금 타이틀 체크하고 있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오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if 문장에서 등록 누르시면 지금 타이틀, 또 타이틀이 넘어갔네요. 예, 확인해서 이거는 없어요. 타이틀은 되는데 뭐가 체크가 안 됐냐면 지금 이거 컨텐트 체크 아이디에서 컨텐트 부분이 안 넘어갔어요. 지금 아이디 타이틀은 찍혔는데 컨텐트가 안 넘어갔다. 컨텐트 if 체크했는데 그 리턴 to로 한 개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리턴 to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얘기는 리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F4키 누르시고요. 등록 누르면 타이틀이 넘어갔죠?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막 입력합니다. 등록 누르면 타이틀. 요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타이틀이에요. 그 다음에 컨텐트 넘어갔죠? 이제 확인 누르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오고 확인. 리턴 true를 한 개 해줘야 되는데 리턴 true를 안 해줘서 오류가 나면 리턴 false고요. 오류가 안 나면 리턴 true를 넘겨라. 되셨죠? 되셨나요? true를 넘겨라. 그래서 요거는 오류가 안 났을 때 리턴 true, 오류가 나면 리턴 false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셔야 이제 완성품입니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알럿은 필요 없어졌죠? 필요 없어지고 얘 위에 있는 게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냥 변수일 뿐이죠. 그냥 str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걸 다 str로 바꿔드릴게요. str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변수 이름이 타이틀만 저희가 타이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서 타이틀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str이라고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str이라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if 문장도 str로 바꿔주시고요. 자,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잘 되나 볼게요. F4키 눌러 새로 고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누르면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막 입력하고 등록 누르면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누르고 내용을 막 입력하면 이제 안 나오죠. 내용을 입력하시면 또 나오네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요거는 이제 작성자를 북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도 소스를 여기도 이제 지우면 되죠. 이렇게 싹 지우세요. 지워주시고 지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하면 되죠. 야, 이거 소스가 엄청 간단해졌네.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가 아니라 마지막 라이터죠. 라이터고요. 내용이 아니라 여기 작성자라고 고쳐주면 돼요. 작성자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면 사용해 주시면 볼게요. F4키 누르고 등록 누르면 제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목만 누르시고 등록 누르면 내용을 입력하시면 나오시고요. 내용을 막 입력하시면 누르시면 작성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작성자를 누르면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테스팅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요 파일 한 개에다만 쓸 수 있어요. 파일 한 군데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이렇게 여기서만 쓰는데 따로 만든 거죠.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파일로 만드시면 이제 파일로 만들어 쓰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스크립트 요 안에 있는 걸 파일로 만들어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실 때 폴더를 따로 만들게요. 저기 다른 이제 폴더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웹 app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에 해주세요. 보통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니까 JS 폴더를 한 개 만듭니다. JS. 웹 app 밑에 이렇게 JSP 폴더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저희가 폼 태그 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셔가지고 보시면 자바 JS 파일 이런 게 없네요. 그럼 얻어 누르세요. 얻어 맨 끝에 얻어 누르시고요. 다른 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자바스크립트가 보이세요. 자바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넥스트 누르시고요. 이름을 씁니다. 이름은 폼에 대한 JS니까 그냥 form.jsp 쓸게요. 그냥 form form.jsp formutil.jsp나 form.jsp 좀 써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누르시면 form.jsp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지금 얘가 form.jsp JS 파일을 지금 딴 데 가서 지금 만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앱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세요? 그 앱을 선택해서 쓰세요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form.js를 어디다가 열까요? 썼는데
추가해서 지금 폼.jsp 파일은 이클립스를 여셔야 되거든요. 이클립스 파일을 여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클립스 지금 이게 앱이 이게 다른 걸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저희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앱으로 연결해 쓰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했었고 이제 C 드라이브의 이클립스에 제가 이클립스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클립스 좀 연결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확인해서 이클립스를 연결을 해 놨어요. 일단은 지금 2번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show id this file type rem install 뭐 인스톨 해야 됩니다. js 한번 OK 눌러볼까요? OK 한번 눌러보시면 그 JS 파일을 인스톨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사실은 JS 파일 편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면은 이제 설치를 할 게 있으면 한번 볼게요. 있는지 안 나오는데. 뭐라고 깜빡거리만 해서 이제 쳐가지고 검색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하라는 얘기인데 아마 저기 이게 웹이나 이런 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JS를 별도로 설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설치 안 하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안 보이시죠? 일단 캔슬 누르겠습니다. 네, 설치될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폼.js가 이렇게 열려요. 요거는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폼에 관련된 JS를 여기다 JS 함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쓰는 걸로 사용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맨 처음에 열었더니 어떤 거랑 연결해서 쓰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이클립스랑 연결해서 쓸 거예요. 라고 이제 일단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고요. 그 이쪽에 앞에서 저희가 여기 폼의 스크립트의 요 위에다가 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컨트롤 X 눌러서 폼.js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주석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죠. 얘네들은 이제 아이디를 객체로 받아내는 이제 메소드에 해당이 되죠. 메소드 함수입니다. 메소드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항목이 비어 있는지 필수 항목 체크하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메소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필수에서 쳐서 쓴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좀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write.폼.jsp 가십니다. 가셔가지고요. 여기 비어있는데 스크립트만 남아있는 뒤에다가 이렇게 한 칸 띄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누르시면 S 쓰시면 src라고 있어요. src 소스는 어디냐면 /js 폴더 밑에 form.js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form.js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쓸 거예요. 라고 써주시고요. 이때 스크립트 사이에 절대 다른 걸 넣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걸 넣어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외부 외부에 이제 외부 JS 파일 불러오기인데요. 불러오기를 한 건데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저희가 태그 사이에 있는 코드는 무시당한다. 이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렇게 소스를 짜잖아요. 짜시게 되는데 여기다가 쓰시면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src 웹 파일 불러오는 태그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다 뭐라 쓰시면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폼 태그가 먼저 있어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위치상 위에 있어야 돼요. 사용하려는 스크립트 폼 메소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걔를 밑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F4키 눌러 실행하시면 등록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네요. 등록 누르면 나오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자, 이제 안 만들었던 이미지 쪽 한번, 이미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폼, write form.js 있으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스크립트 해가지고 스크립트 공백이 있는 것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스크립트 안에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src source입니다. src 슬래시 js 밑에 form.js 파일을 여기서 연결해서 불러 들여온 다음에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짜시는 거죠. 짜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펑션 개 만드시는 거죠. 펑크션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낸다. send data 가로 열고 닫고 주거 열고 엔터 써주시고요. 이렇게 send 데이터가 하시면 이제 필수 항목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필수 항목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그 이쪽에 이제 div 쪽에 해당되는 거 지난번에 뭘 만들었냐면 이제 디렉티브 태그를 만들었어요. 각색 배치 퍼센테이지 골뱅이 써셨고요. 그 다음에 include라는 한 칸 띄셔도 되고 안 띄셔도 되고요. include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여기에 파일이 이제 슬래시 include 밑에 여기 header.jspf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저장하시면 오류가 없어져야 되고 빨간색 언더바가 없어야 되고요. 이거 메뉴는 이렇게 넣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수 항목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타이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를 전부 다 지워내는 거죠. 아이디 이꼬르 타이틀이고요. 타이틀 여기 아이디 이꼬르 컨텐츠죠. 아이디 이꼬르 컨텐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그 이미지도 꼭 필요하다. 이게 이미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아이디 이꼬르 이미지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이제 꼭 필수 항목이 지금 제목, 내용,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까지는 꼭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필수 항목 체크를 해볼까요? 체크를 해보시려면 아까 전에 만드실 때 아시겠죠? 네, 만드실 때 여기다가 이제 위에 있는 걸 쓰셔야 되니까 그 체크 if 문장 붙이고요. 가로 열고 체크 느낌표 붙이고 체크 empty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가로 열고 쌍따비 찍고요. 타이틀을 체크를 할 거예요. 콤 맞추시고요. 타이틀이 제목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목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가로 열고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지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다음에 자동으로 가로 열고 닫고가 붙여지는데 한 개라도 지우시면 안 돼요. 리턴 하시고요. 리턴 펄스로 씁니다. 리턴 펄스 이렇게 써주시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개죠. 타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일을 보시면 여기 체크 엠프티입니다. 요거예요. 체크 엠프티 사용하시는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 써 있으니까 이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트 체크합니다. 컨텐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파일, 여기는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되시겠죠? 지금 요거 고친 거는 이미지 쪽입니다. 이미지 쪽에 이미지의 write 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테스팅 해보시는 거예요. 자, 게시판에서요. F12 일단 눌러서 해결하겠습니다. 갤러리 보시고요. 이미지죠? 등록을 누르시고요. 그냥 등록을 한번 눌러보시면 넘어가네요. 등록을 누르시고요. F12 이렇게 눌러보시면 실제적으로 스크립트에서 여기 JS 폼 JS는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벤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벤트를 안 일으켰어요.
이벤트를 해서 메소드 호출하는 거를 작성해야 되겠죠? 예, 이벤트는 이제 폼에서, 이번에 폼에서 해볼게요. 폼에서 하면 무슨 이벤트? 온, 서브밋 이벤트. 서브밋 이벤트. 온 서브밋 이벤트. 이거를 쓰시고요. 쌍따비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샌드 데이터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리턴이 안 붙어 있으면 이제 무시가 안 되죠. 리턴을 해서 그 나중에 되는 것을 무시시킵니다. 자, 써주시고요. 이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주시고요.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하셔야죠. 새로 고침 하시고 등록 누르세요. 그러면 제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오죠? 제목 입력하셔야 되고요. 등록 누르면 내용도 입력해야 돼요. 내용 누르시면 자, 이미지 파일이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 예, 이미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비어있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스크립트 짠 JS를 이렇게 임포트 시켜라, 포함시켜라. 두 번째 저희가 체크하려는 필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라. 세 번째 얘를 호출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처리를 해라. 되시겠죠?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풋 태그나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게 가능하시죠? 그러면 소스가 확 줄어든다. 엄청 짱이 편한 소스가 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되십니다.